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 파워시황, 오늘이 목요일이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시장이 좀 잘 살펴봐 줄지를 오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마감한 미국 증시 흐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슈가 좀 많았었죠. 그 중에 핵심인 FOMC가 이어졌는데, 특별한 거 없다. 이런 쪽에 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고 쫙 밀리다가 다시 FOMC 끝나고 그래도 미국 경제 괜찮대네 라고 하는 파월 의장님의 발언에 따라서 약간 다시 폭을 좀 상승폭을 다시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갔고요. 다우 지수가 이제 막 벗어나려고 특히 이런 자리를 주요 저항 때 막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P 500도 일단 위쪽이에요. 근데 어제 고민했던 자리가 여기였었죠. 단기 평선은 맞아서 지지를 하는데 요게 잘 지지하고 바로 턴하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턴하느냐, 요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물론 턴도 하냐 마냐에 대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기 지지권이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밟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냥 위쪽에서 단기 평선만 맞고 움직이느냐, 요거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눈길은 가고 있고, 나스닥도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죠. 일단 단기 평선은 꺾입니다. 꺾이는 자리 쪽에서, 요런 꺾이는 쪽에서 이제 빠르게 돌아가줘야 시장의 탄력이나 질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약간 좀 꺾이는데 그 이제 방향성이 아마 오늘 FOMC 끝났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에 변화가 좀 강하게 나와줘야 탄력들이 갈 것 같다 한 정도로까지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근데 요즘에 미국 시장보다 좀 더 강한 게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나왔던 내용들 한번 지켜보게 되면요, 달러 다시 강세로 갑니다. 100대 근처 99.7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환율은 한순간의 꿈이었을까요? 다시 1,400원대 근처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게 환율도 이제 쭉 빠졌다가 1,370원대 분까지 들어왔다가 1,400원까지 왔다가, 요 범위가 일단 지난번에 2022년도에 나왔던 그 범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느냐, 박스권 상단부 1,400원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 깨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한국은행장께서의 발언으로 보게 되면 환율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워낙 강세에 대한 모멘텀, 달러 약세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만과 관련된 변화에 따라서 좀 오버한 국면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흐름들이 그렇게 오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워낙 강세가 됐다 그러면 더 좋아. 한국은행 입장 쪽에선 약간, 그러면 이런 때 금리나 카드나 아니면 유동성을 늘리는 쪽으로 쓰게 되면 딱 좋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거는 또 이제 운용의 묘가 좀 더 환율과 함께 펼쳐졌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1,400원 안쪽으로 다시 들어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미국 증시 매매하시는 분들의 또 고민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걸 미국 증시 하려고 환전했던 돈들은 물론 평가 손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미국 증시 할 만한 돈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환전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매매하셨다가 혹시나 한국 시장에서 매매할 때 좀 부족한데 여기 좀 현금화 시켰고 이걸 좀 넘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1,400원대 위쪽으로 잠깐 근접까지 들어왔었을 때 그때 환전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냥 그쪽은 나중에 그냥 미국 쪽 운영하다가 그리고 환율 좋을 때 한번 또 환전해서 나오겠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2%대 올랐네요. 역시나 강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0년물 국제금리 하락합니다. 원래 지금 미국 쪽에서 FOMC 쪽에서 밝혔던 그 경제 관련된 쪽에서 경기 큰 이상 없다. 그래도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지금 당장은 이상 없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달러 강세로 가는 거 인정, 금리가 또 약간 반등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안정으로 나가네요. 그리고 어제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증언을 하기를 채권 관련해서 변동폭은 단기적으로 커졌지만 우리 미국채를 매수하려는 어떤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힘을 입어서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하네.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하네요. 가장 좋은 거는 금리는 변동폭이 크면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제일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좋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꾸준히 하락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게다가 또 유가
57.9달러대 이렇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이거 약간 또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근데 비밀이 있더라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오페크 쪽을 많이 보면서 유가 하락하다 보니까 또 미국도 이거 유가 하락하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 쪽으로 그러니까 오페크 외에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또 오페크에 안 들어가는 국가들이 있죠. 그걸 쪽에서 브라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가이아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까지 해서 100만 배럴까지 또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급 이슈가 좀 큽니다. 이런 쪽에서 유가가 하락했고 그런데 미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오페크 플러스 외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셰일가스 저희가 잘 아는 이쪽이죠. 이게 최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우리 생산한 단가가 보통 60달러로 알고 있었거든요. 4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달러 정도 돼도 BEP 상위지가 여전히 끌어낼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시추 관련된 쪽들을 계속 또 허가를 해주는 관점이다 보니까 계속 공급 관련된 쪽들의 이슈가 좀 더 크다. 하지만 우리 단가는 40달러다. 요게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가장 고통받는 쪽들은 러시아, 그리고 또 지금 오페크 플러스 안에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 고민이 많겠죠. 이쪽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동을 돌면서 이유에 따라서 너희 어떡할래?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나마 또 유가가 하락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조만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바이든이 못한 거 내가 하고 있다. 물가 떨어뜨린 거 봐라.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쪽 잘한 건 이거 하죠. 엄청 세게 얘기하고 못한 거나 좀 약간 불리한 거는 뒤에 슬쩍 한마디 하고 흘리는 그분의 습성을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 구리 다 하락합니다. 곡물 가격 하락합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이제 FMC 관련된 쪽들에서 솔직히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들, 고용과 관련된 실업률, 인플레이션, 물가 이쪽에서 관세 때문에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나 하긴 하겠는데 적절하게 들어가긴 하겠는데 당장 선제적으로 이런 단어 중요하죠.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하겠느냐? 노노노. 우리는 우리 경로로 간다.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또 기자가 질문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노 코멘트 이런 식으로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가는 길로 가겠다라는 쪽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둔화의 증거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죠. 이거 가지고 2분기 때는 바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거 같습니다. 미중 간의 회담 이쪽 관련된 쪽들인데 이쪽에서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이고 처음이고 거기서 뭐 어떤 협상 관련된 쪽에서 진전이 나온다 이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중국 145% 관세를 철회해야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트럼프의 어떤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노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강력하다 쪽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약간 트럼프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래도 어떤 의견을 좀 듣는 쪽에 한 빌 에크먼 이분의 의견을 보게 되면 중국 관세 쪽에서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일단 20%대로 중국 관세를 확 낮춘다. 그리고 매월 한 0.5%포인트씩 살살 올려가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틱탁 타이머죠. 그래서 요거를 0.5% 그 다음 연도에는 뭐 1%씩 해서 만약에 계속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그냥 뭐 지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계속 또 올려가서 그러니까 매월 0.5%포인트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점점 올라가는 거겠죠. 시간 끌면 여기가 불리해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했냐. 천재신데요 이 부분. 근데 이게 먹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빌에크먼이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마다 시장에서 좀 완화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다기보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 쪽으로 중국 쪽에서 새롭게 적용될 수 있겠다는 쪽들 바라보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심리가 확 바뀌겠죠. 중국과 관련된 관세가 낮아졌다. 지금 안 그래도 145%대 관세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까지 부킹되는 선정량을 보게 되면 60%가 줄었대요. 절반 이상으로 처참합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다고 뭐 관세 딱 되기 전과 후 사이에 중국 관련된 쪽에 어떤 뭐 대체할 만한 공급망이 있습니까? 없게 되면은 이 줄은 거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걱정은 좀 될 것 같거든요. 매대에 물건이 없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6월달 이후에 어떤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어떤 곤혹스러운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들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그건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 그리고 또 베스트 재무장관 상원하원 쪽에서 채권 시장 혼란에도 국제 시장은 여전히 매수세 있다는 쪽으로 바라봤던 것들, 여기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적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요 수출 관련된 쪽에서 AI 관련된 쪽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지난번에 국가별로 규제를 했던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겠다. 단 중국은 예외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숨통이 튀겠다는 쪽에서 엔비디아가 반응했는데, 엔비디아, AMD 마찬가지로 가장 큰 걱정은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인가요? 그동안에 중국의 AI 칩 시장은 500억 달러 정도까지 커질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을 화웨이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화웨이가 다 차지해야 할 텐데 풀어놔야 우리가 가서 좀 맘 놓고 딱 활동할 거 아니냐. 규제 때문에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중국을 놓치고 있다라고 억울한 얘기.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첨단칩 판매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15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 잘 발표하고도 반응이 안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조금 좀 그런 모습들이고, 그나마 주가가 올라서 다행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또 체크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이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좀 실적 발표는 안 했네요. 투자자의 날을 좀 6월달로 연기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또 왜 연기해?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나왔고, 아이스타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약간 엔비디아만 강했지 나머지 AI 관련된 네트워크 쪽의 변화들은 약간 정체 아니면 하락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워낙 약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추이는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테슬라 강보합 유지했고, 요게 문제네요. 빅테크 쪽에서 변화가 좀 심했습니다. 알파벳이 구글이 안 좋은 얘기 다 나왔습니다. 오늘요. 반독점 소송 얘기 한번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검색 엔진을 AI,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쪽에서 수익 기반을 공유하는 것을 종료할 수 있겠다라고 나왔고, 게다가 또 결국엔 구글과 같은 이제 검색 엔진이 구글에서 막 검색하잖아요. 이게 그냥 AI가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뜩이나 AI 쪽들이 격화되고 있는데 구글 검색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걱정인 거죠. 근데 요거를 뭐 무마시킬 수 있는 거는 제미나이 이쪽에서, 제미나이는 또 최근 들어서 성과나 아니면 이걸로 검색하는 양들이 쫙 하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버할지는 말고, 그러니까 검색이 예전처럼 저희가 네이버를 검색하는 것보다 요즘 이제 챗GPT를 검색한다든가 뭐 퍼플렉시티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네이버도 좀 주가가 하락하는, 정체하는 이런 현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검색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광고도 단가도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이 나왔었을 때 나오는 변화, 빅테크,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의 변화,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타같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광고 수익 보여줬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온다, 이거는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쪽 종목들은 약했습니다.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역시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여전히 큰 변화 없다라는 쪽에서 약했고, 제약바이오 쪽은 약간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다라는 쪽에서 부진한 모습들이고, 디즈니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또 이게 영화 쪽에 100% 관세를 매긴다 라는 쪽들이 어떻게 디벨롭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예전에 강했었던 이제 테마
쪽들, 양자 컴퓨터 이런 쪽들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주, 바이오 AI, AI 의료 쪽, 바이오 쪽들은 그나마 좀 강한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강한 모습들은 좀 없었다라는 쪽에서 아직까지 뭐 종목이 확산되지는 않는다. 종목 확산은 한국이죠. 이게 더 강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마감했던 종목을 보게 되면 야간 선물 0.01% 상승. 거의 부합대에서 이제 또 눈치 보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온 속도가 장중엔 한국 증시는 일단 장중에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좀 출렁해요. 그렇다 그거 쭉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약간 오전 오후 비교해 보게 되면 약간 12시 정도쯤에서 오전에 조금 약간 강했던 거를 항상 테스트가 들어오더라고요. 테스트가 들어오는데 한국 요 단기 평선 요쪽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 정도 부분까지 갔다가 오후장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장중에 눌림목 정도면 됐다 한쪽으로 가고 있는데 게다가 또 한국 증시의 요즘 변화 5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된다. 현물이죠. 이런 쪽이 나온다. 요거 봐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기조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매도하더니 여기서부터 한 2,550 이상에서는 또 매수를 한다고요? 참 주식 더럽게 못하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공매도 관련된 쪽들에서 약간 그동안 공매도가 계속 들어왔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 강하게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수 때에서는 공매도 세게 안 하겠다. 하락할 때는 공매도를 치고 좀 올라갈 때는 관망하고 있고 똑같네요 그들도요. 매매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현물 매수 현물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은 바뀔 수 있다 쪽인데 4월달까지 거의 9개월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10개월 연속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숨통만 트여줘도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면서 나쁘지 않게 보시고요. 지금은 오늘 만약에 또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약간 2560선 단기 지지권이고 거기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로 그렇다고 해서 2600선 들어가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흐름들은 약간 2560 단기 지지권에서 여기 직전까지 본다 그러면 2590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채 그래도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계속 꾸준히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안쪽에 무게를 두고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은 딱 그겁니다. 아직 관세 관련된 쪽에서 뭐 변화가 있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관세로 두려운 반도체 그리고 또 반도체 뭐 똑같이 써볼까요? 거기다가 또 의약품 품목이다 보니까 바이오도 좀 어려워졌어요. 그런 쪽으로 자동차, 차, 이체전지 이런 쪽들은 약간 품목별 관세건 뭐든 간에 관세 때문에 걱정이 우려감이 좀 큰 쪽이죠. 그와 반대되는 쪽들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조선 그리고 또 방산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는 상황들이죠. 이쪽은 여전히 강한 모습들 추세 유지하는 모습들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관세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라는 쪽들인데 관세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아직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큰데 요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빌 에크만 선생님 쪽의 얘기처럼 약간 미국이 좀 변화가 되는 기조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동안 주구장창 갔던 이쪽은 약간 차익 매물 이쪽이 강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세 뉘앙스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요게 언제든지 또 태세 전환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염두를 하시고 시장 분위기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쪽에서 관세 피해와 그리고 또 관세 수혜라기보다 무관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바이오 쪽도 그래요. 바이오 쪽도 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 수출이 많아서 걱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 제약 쪽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셀트리온도 나올 수가 있고 셀트리온은 근데 또 막상 미국에 진출한다고 그랬어요. 하반기에 미국 관련된 쪽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는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근데 미국에 가도 문제예요. 이것도 고민이네. 지금 현재 미국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미국에서 관세를 쌓는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을 가는데 이제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들겠죠. 이거 뭐 누가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세 받기 싫어서 가다 보니까 이거 비용 들어갑니다. 가서 또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높은 운영비, 즉 계속 강조드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인건비, 모든 운영까지 하게 되면 자리 잡는데 보통 완공하고도
적어도 한 1, 2년 동안은 또 고생할 거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관세 안 물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메리트가 있겠다 그러면 벌써 삼성이 움직였을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먼저 그래 우리 가겠어 하고 쌈바가 가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먼저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고민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저렴하게 움직이는 이제 인도 쪽들 이쪽에 대해서 거의 그냥 그 가성비 안고 관세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도가 더 낫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미국의 수출이 많은 쪽들 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 있겠고, 쌈바도 이제 원료 만들고 CM으로 공급해서 글로 들어간다.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 녹십자, 그리고 또 대용제약,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 바팜 같은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긴 하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낙폭이 커진다. 또 눈길을 가면서 봐야 되겠죠. 그런 쪽 이것도 진짜 우울한 거는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 특히 알테오젠, 그리고 또 많이 빠졌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올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솔직히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냥 분위기가 제약 형님들 힘들고 바이오 쪽들도 당연히 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크죠. 플랫폼 기술료와 관련된 쪽들을 영향받는다. 기술료를 받는 건데 왜 이게 여기 관련된 쪽에서 영향을 받습니까? 이거는 좀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보합까지 올라온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낙폭 커진다 그러면 이쪽들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러니까 스타일 맞아서, 그러니까 좀 추세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대응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무조건 또 하락한다고 또 비중 막 늘리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데 밀렸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지지권 들어오게 되면 살짝 비중 늘린다. 그런 관점 쪽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일단은 뭐 1, 2주 안에 변화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혹시나 어떤 식으로 관세가 딱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들도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쪽들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또 단가 맞춰 가보시죠.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뭔가 또 내용들 보게 되면 아마존에서 신형 물류로봇 벌컨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촉각을 갖고 있대요. 와, 많이 발전했네요. 어제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봇들도 약간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들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력들을 딱 보강해서 또 이어갈 준비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강해요. 로봇들도 후속적으로 sek터가 강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모두 다 얘기하는 게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될 것이다. 많은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후발 국방비 투자, 특히 제가 보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까지 강하게 들어간 건 딴 거 없습니다. 라인메탈이 거의 시구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 유럽에서는 라인메탈, 한국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같이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을 매매하신다. 라인메탈 주가를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뉴스 중에서는 지드래곤이 위버맨시, 이게 독일어인가요? 네, 독일어 전공자지만 다 까먹었습니다. 네, 전공자는 아니고 제2외국어. 위버맨시 미디어 전시회를 상하이에서 개최한다. 이것도 한한령 해제 관련된 쪽에서 뉴스가 조금씩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터조 살짝 조정받았는데 오늘 다시 탄력 받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SM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SM 실적에서 보여주는 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 특히 SM이 바라보는 앨범, 그리고 또 공연, 그리고 또 굿즈 3종 세트가 다 잘 됐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별로 1분기나 상반기 때는 엔터주 쪽에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쪽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도 잘했다라는 쪽에서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미리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런 쪽에서 단기 매물 잘 소화하고 다음으로 가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또 국내 쪽에서 섹터 흐름들 한번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잠시 물 한 잔 마시고요. 예. 어제 보다 보니까 또 그런 변화가 나오죠. 약간
정책 테마주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 약간 오후장 들면서 11시, 12시부터 그때부터 야당 전 대표의 입지,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결과를 6월 18일 날 그래서 재판 결과를 그때 발표하겠다. 그러면 대선 결과 끝난 다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조금 좀 우리 그분 나아지시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인맥도 그렇고 정책 테마가 또 쫙 하고 올라옵니다. 지역화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나오기 시작하고 일자리, 퓨리오사 AI 다 강한 모습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또 이제 두 번째는 정책 쪽도 좀 다양하게 얘기하겠죠. 그런 쪽에서 혹시나 대북 관련된 쪽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나는 쪽에서 대하TI 요거 주가가 예전부터 강했어요. 그런데 어제 또 이것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하TI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주가가 먼저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실적이 바뀌나 봤더니 실적은 아직 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미리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뭐 일신석재, 남북교육 관련된 쪽들 이런 것들과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봐야겠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거 가지고 탄력을 받느냐 이런 쪽들 한번 체크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채로운 호흡기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저고점 안착했으니까 살짝 눌렸다가 또 갈 수 있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단기 지지권들 잘 지지하고 나가는지 여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쪽에서 혹시나 새로운 정책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쪽이나 또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좀 많이 조정받다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때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때 한참 강했다가 쭉 빠졌다가 이제 좀 자질이하고 지금 거래는 별로 없어요. 근데 거래가 오늘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나도 그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던 정책주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탄력받겠죠. 단기 저항권이 요 정도 약 한 34,500원 34,000원대 정도까지 해서 일단 목표를 해서 그거 추세 저항권들 다 돌파하고 이어갈 수 있겠느냐 요 정도쯤이죠. 여기 단기 저항권들 이어갈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또 보시는 게 중요한데 거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 쪽에서 또 정책 테마에 대한 관심들이 높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것처럼 나 이런 거 잘 못해 안 해 하지 마세요. 근데 시장은 또다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시장이 좀 정체되거나 재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쪽들에 대해서 오늘 나는 짧게 단기 매매 그리고 오늘 장중 매매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잔잔바리들은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수혜 쪽들은 오늘 원화가 다시 약세로 갔기 때문에 오늘 추세적으로는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환율수혜는 일단 내수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대한 변화 금융, 건설, 유통, 한국전력, 대한항공, 철강까지도 포스코홀딩스 이쪽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쪽을 보시면서 여기에 변화가 나온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방산주가 주도하는 관세 피해 무관한 섹터들 이쪽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 강합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빠지고 버팁니다. 그러면은 중형주급에서 소형주도 모르겠고요. 중형급들이 키 맞추자라고 딱 올라가는 것들 이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 어디서 나오느냐? 만약에 방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계속 관심이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아직 정고점 전 그러면 쓱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따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중형주급의 종목들 i3 시스템 이것도 개인적으로 본 쪽들인데 약간 고개 들면서 탄력들을 받나 싶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쪽에서 방산주 쪽에서 또 알려진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조선 쪽은 조선 기자재 쪽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세진중공업 벌써 꿀럭꿀럭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600원이 직접 고점인데 거기까지 다 왔다 하는 쪽들 다음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 돌파한다. 9,000원대 중반대 돌파한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쪽에서 흐름을 찾아야겠죠. 그것들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도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이 확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찾아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면은 신고가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는 것들은 한국전력 계속 가는 거고 이지홀딩스 같은 약간 이제 지주사 쪽에서 중형 지주사 쪽에서 주가 강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 아시는 것처럼 HDC나 이런 종목들이나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가끔 지주사 강한 종목들 언급은 드리죠. 이거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증권주 강합니다. 이런 쪽들 계속 또 대신증권이 오늘은 또 어제는 또 강한 또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BHI 네 어제 저희가 같이 투자하면서 예, 원자력 아니다 이거 하락을 기회로 삼자 예,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해피하고요. 그 중에서 투자노빌리티가 아니라 아이고 BHI였네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BHI지만 결국 또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나 이쪽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원자력과 잘 보시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원자력과 LNG 가스 발전 쪽이 같이 결합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투자노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원자력뿐만 아니라 원자력 주기기 또 발전 가스 터빈 발전 기기 이런 쪽들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둘 다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쪽들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수주 나와서 긍정적인 얘기 나올 때는 안 따라가고 안 좋은 얘기 나왔다 그러면 밀리면 산다.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의 정신, 잔재말의 정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수변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반도체를 사네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여기까지 보게 되면 와, 다 금융주 쪽을 삽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쪽들 또 자동차 쪽도 안 좋은데 사고 있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강했던 조선방산 무리하게 사진 않네요. 지금요. 약간 다른 쪽들의 좀 회피한 쪽들을 사고 있다. 눈길이 갑니다. 그들도 정책주 매매합니다. 코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에 보다 보니까 비올, 원택 이런 거 다 뭐죠? 임용기기 쪽들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BHI는 당연히 들어간 것 같고 ABL 바이오 이거 여기까지 빠지는 거 못 참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SM 실적 잘 발표됐는데 매수는 했더라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어제 산 거 물렸겠죠. 근데 추세만 유지가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JC 에너지는 영원한 데이터 센터 테마 ISC 저점에서 쓱 하고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반도체 쪽에서 의외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수급 들어오고 이거 그러면 1분기는 좀 주춤했지만 2분기나 다음 변화 아니면 수주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약간 바뀌고 있더라고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소부장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것들은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 분위기 봐서는 뭐 강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 쪽에서 오늘도 종목과 섹터 쪽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그거 잘 보자. 정할 거 없으면은 정책 테마주를 보시되 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책 테마주 쪽에서는 그냥 알아서 그냥 짧게 보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또 파워시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로 마감을 하는데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는 화이팅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